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루시드의 또 다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곧 나스닥 상장을 앞둔 전기차 회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이자 볼보 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폴스타입니다. 12월 21일 한국 진출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2023년까지 30개 나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폴스타는 이제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스펙 주식인 GGPI랑 스펙 합병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성장성과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폴스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폴스타 1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폴스타 1은 딱 1,500대만 한정 판매했습니다. 폴스타 2부터는 전부 전기차이며 5까지 나올 계획입니다. 폴스타 2는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폴스타 3는 SUV이고 2022년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폴스타 4와 5는 럭셔리 차량입니다. 폴스타 4는 2023년, 폴스타 5는 2024년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스타 2 주행거리는 435km로 듀얼 모터 시 제로백은 4.5초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496km로 아직 테슬라만큼의 주행거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폴스타는 폴스타 4, 5부터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셉트 차량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루시드나 포르쉐, BMW, 벤츠 등과 같이 고급 차량과 경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급 차량인 루시드는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폴스타의 프리셉트는 2에서 3년 뒤에 생산 및 판매 예정이라 럭셔리 차량 부분에서는 루시드보다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이 폴스타가 전기차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보다 우수한 안정성과 품질이 손꼽힙니다. 폴스타는 차량 충돌 시 배터리 팩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유일한 전기차로 볼보의 엄격한 안전 기준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볼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이미지와 전기차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폴스타와 볼보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스타를 설명할 때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거다, 아니면 벤츠 AMG나 BMW M처럼 고성능 브랜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폴스타가 2000년대 처음 생겼을 때 벤츠 AMG처럼 볼보 차량으로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볼보 소속이 아닌 자체적으로 볼보 차량을 튜닝해서 고성능 차량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2015년에는 볼보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폴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로 상장시킵니다. 2019년에는 폴스타2를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그렇기에 폴스타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볼보 자동차 그룹 내에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내에 기아차가 있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 아우디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볼보의 여러가지 기능을 공유합니다. 디자인도 비슷하고 실내 내장재나 여러가지 기능들을 볼보와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전이 제일이라는 볼보의 목표조차도 따라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볼보 CEO가 향후 몇 년 내에 생산하는 차량의 몇 프로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볼보 전기차와 폴스타를 포함해서 발표합니다. 즉, 같은 그룹 내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리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하나 있고 지리홀딩스에는 지리자동차, 볼보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지리홀딩스가 처음 볼보로 인수할 때 자기들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돈만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의 유명한 볼보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볼보 자동차 그룹 안에 폴스타가 있는 것이죠. 즉, 지리홀딩스 소속이긴 하나 지리자동차에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베스터 자료로 폴스타 측에서 발행한 자료이기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스타와 합병하는 GGPI 스펙을 만든 회사는 스펙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루미나와 메타폴드 등 무려 8개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루미나는 참고로 볼보에서 최초로 장착되어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스펙 합병 간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스타의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보시면 대략적인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요. 폴스타 1은 한정 판매로 가격이 1억 5천이 넘었습니다. 폴스타 2는 일반적인 전기차 가격이고 폴스타 3부터는 럭셔리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루시드와는 반대되는 전략이죠. 루시드는 럭셔리 차량부터 선보이고 점차 대중적인 차량을 생산하는데 폴스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있다 보니
갑자기 럭셔리 차량을 내놓기보다는 대중적인 차량부터 내놓은 듯합니다. 폴스타는 전 세계에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루시드는 아직 미국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볼보라는 기존 시장 진출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진출한 듯합니다. 폴스타 3 가격은 포르쉐 카이엔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2021년 폴스타의 예상 판매량은 29,000대입니다. 루시드는 21년에는 1000대 미만이고 2022년에는 2만 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뒤에서 공유해 드리겠지만 폴스타의 2022년 예상 판매량은 65,000대입니다. 계속해서 루시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상장됐고 판매된 회사는 루시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폴스타 3부터는 루시드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리비아는 트럭을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 차종이 달라서 따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폴스타의 2025년 예상 판매량은 29만 대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와 비교하고 있는데 아직 테슬라와 비교는 많이 힘든 듯합니다. 폴스타가 말하길 폴스타와 테슬라는 대량 생산 및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많이 진출된 순수 전기차 회사라고 하는데 순수 전기차 회사가 아닌 폭스바겐, 다임러 등이 더 많이 생산하고 시장도 넓습니다. 이번 자료는 너무 폴스타에 좋게 표현한 듯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폴스타와 볼보, 지리자동차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디자인과 기술력, 공급망 및 검증 능력을 도움받고 있고 지리그룹한테는 생산 공장과 공급망 관련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회사의 장점을 모아서 폴스타가 더욱 발전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중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볼보와 지리의 공장에서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한 듯합니다. 보시면 폴스타 3는 중국 청도와 미국 찰스톤에 있는 볼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국차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맞기 때문에 중국차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갈 듯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폴스타의 모델별 예상 판매량입니다. 대중적인 차량인 폴스타2가 큰 판매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럭셔리 차량인 폴스타4도 상당히 많은 볼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 자료는 폴스타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매출 및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2021년에는 1.6 빌리언 달러로 보이지만 25년에는 17.8 빌리언으로 11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20% 초반으로 일반 내연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마진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흑자 전환인데요. 에빗 마진 기준으로 2024년부터 흑자 전환이고 현금 흐름은 2025년부터 흑자이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할 때 꼭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가장 잘 됐을 때 기준이니 만약 예상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이 흑자가 되는 연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폴스타의 스펙 합병 비율입니다. 보시면 스펙 주식 중 가장 적은 비율로 합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GGPI 스펙 합병 비율은 무려 3.8%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0% 이상의 비율로 합병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예상 시총이 20빌리언 달러로 크게 잡히다 보니 합병 비율이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94%에 달하는 폴스타 내부 지분이 락업 해제가 되면 큰 주가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평가하는 유명 평가지수 더그스코어에서 폴스타1은 상위 랭크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폴스타2는 62점으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점수인 67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2021년 폴스타2에 대해서 꽤 좋은 차라고 리뷰했습니다. 최근에 폴스타와 합병할 스펙 주식인 GGPI가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시킹 알파의 분석가가 폴스타 목표 주가를 35달러로 발표했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이 분석가가 35달러로 선정한 이유는 루시드나 리비안에 비해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생산 능력도 이미 볼보와 지리자동차를 통해 확보했으며 볼보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폴스타가 35달러까지 올라가면 시총은 70빌리언 달러로 지금 루시드 시총보다 10빌리언 달러나 높은 시총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폴스타2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모델 3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률이 70%에 달하는데 이 정도 성장률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처럼 테슬라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스타2가 모델 3에 비해 주행거리도 짧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판매량이 높다는 것은 뭔가 더 좋은 점이 있는 듯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료를 보면 다시 테슬라 모델 3가 앞서고 있지만 모델 3 판매량의 절반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총으로 테슬라와 비교하면 폴스타의 시총이 50배나 작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하면 폴스타가 저평가라 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의 가장 선구자적 회사이며 자율주행, AI, 스페이스 X의 기술력까지 반영된 주가이기에 단순히 판매량 가지고 시총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더욱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루시드와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폴스타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럭셔리 라인까지 몰고 가서 더 높은 마진율을 챙기려고 하는 듯합니다. 폴스타는 미국 유명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투자했고 SK도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합병 시총 기준으로 루시드가 3배 더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달리 폴스타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판매량이나 생산량 자체가 루시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폴스타3 일부 물량을 빼고는 전부 중국에서 생산하며 현재 합병 비율도 스펙 합병 주식 중 역대급으로 낮아 보입니다. 또한 주력 모델이 테슬라나 루시드와 많이 겹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직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자본이 많이 붙어있는 종목은 최대한 피하고 있는데요. 향후 나오는 폴스타 시리즈에 대한 평가가 좋고 자율주행 기능과 볼보의 안정성이 가미된 특별한 기능들이 나온다면 조금은 투자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락업 내부자 물량이 90%가 넘으므로 투자한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6개월 이후에 락업이 전부 해제되므로 추후에 한번 락업 일정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